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스톤 브레이커와 건틀렛에 이어서 페이즈 4에도 강력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설의 무기부터 시작해 고대 마도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장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페이즈 4에 등장한 무기와 아이템 중 어떤 것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들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세뇌 프로그램입니다. 멜리나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자 당시 하이드라였던 쉴드 기술을 훔쳐 개발한 것으로 보아 윈터 솔저 프로그램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프닝 초반 알렉세이가 건네주던 디스크가 바로 이것이었죠. 나타샤가 탈주한 뒤 본격적으로 위도우들에게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버튼 하나로 위도우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레드룸의 수장이었던 드레이코프는 페로몬을 이용해 위도우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강력한 장비까지 지니고 있었는데요. 다만 코 신경을 망가뜨린다면 페로몬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허점이 보이는 전법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위도우들을 세뇌시키고 자궁 적출까지 감행시킨 상당히 악독한 빌런이었는데요. 이후 위도우들을 찾아 해독제를 뿌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세뇌에서 풀리지 못한 위도우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즈 4에도 여전히 위상을 자랑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입니다. 특히 윙슈트를 지닌 팔콘이 사용하면서 한층 다이나믹한 액션을 보여주었죠. 방패 자체만으로도 서사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히어로의 탄생, 인류를 구원한 역사의 상징, 어벤져스의 분열과 화해, 잘못된 선택이 낳은 타락, 그리고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까지 MCU 전체를 통틀어 토르의 망치와 아크리액터 이상으로 깊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때문인지 팔콘 역시 캡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 기증했지만 존 워커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며 버키와 샘뿐만 아니라 캡틴과 어벤져스의 명성까지 금이 가게 되었는데요. 캡틴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팔콘의 어깨가 여간 무겁지 않을 수 없겠죠. 이후 노웨이홈에서 캡틴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유의 여신상에 설치 중이었으나 삼스파와 빌런들이 대치하면서 끝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꼴을 보느니 그냥 살아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왓이프에서 등장한 좀비 바이러스입니다. 양자 영역에서 바이러스에 걸린 제닛에게 행크 핌이 물린 뒤 캡틴 아메리카를 감염시키면서 아포칼립스가 창궐했는데요. 당시 아이언맨을 비롯해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절대 강제들이 모두 감염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내구력을 지닌 타노스까지 감염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과연 누가 타노스에게 생채기를 냈을까요? 다만 와스프의 개미 군단으로 좀비들을 해치웠으며 스파이더맨과 윈터솔저의 노력으로 해피나 샤론처럼 평범한 인간들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완다가 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캡틴 마블, 토르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구상에서 그녀를 막을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인드 스톤의 파장이 좀비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었지만 과연 5개의 스톤을 가진 좀비 타노스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페이즈 4 최고의 무기 10 링즈입니다. 웡조차 생소할 정도로 무려 1000년 동안 비밀리에 지켜져 왔으며 사용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막강한 권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채찍처럼 휘두르거나 전신에 베리어를 형성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터지는 듯한 펀치와 점프,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공격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수호자의 비늘을 이용한 무기만이 통했던 어둠의 드웰러까지 처치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다만 탈로의 무술을 익힌 자에 한하여 팔찌의 권한을 뺏어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초인을 훨씬 뛰어넘는 스펙을 비롯해 경지에 오른 자들만이 텔링즈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원 격이 다른 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편에 등장했던 토르의 망치와 비슷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웡과 브루스 배너, 캐롤 댄버스조차 정체를 모른다는 점,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10이라는 숫자로 인해 현재로서는 이터널스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무기로서 후속편에서 어떤 기원이 밝혀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TVA 요원들이 사용하던 템패드입니다. 굉장히 사기적인 아이템 중 하나로서 목걸이를 찬 수감자의 시간대를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다른 평행세계로까지 이동하는 충격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헌터가 로키를 공격하는 순간 거의 정지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갈 정도였으며 아예 타임 루프에 가둬버릴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해 타노스까지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매우 간단한 조작으로 평행세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장비까지 그야말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하는 템패드는 아예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능까지 있었죠. 스트레인지 2편에 등장할 아메리카 차베스 역시 원하는 평행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과연 이 템패드와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멀티버스 한정으로 가장 뛰어난 장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앞으로 공개될 시즌2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다비전에 등장한 마도서 다크홀드입니다. 원래 소유자는 에거사였지만 완다에게 넘어가면서 엄청난 마력을 획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엘더갓 중 한 명인 크톤이 만든 책으로서 이 책을 참고하여 만든 책이 바로 카글리 오스트로였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다크 디멘션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책을 읽는 것만으로 흑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거사 역시 이로 인해 흑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스트레인지 2편에서 완다가 빌런이 될 것이라는 추측 역시 다크홀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거사 솔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만큼 다크홀드에 대한 기원도 등장하겠죠. 과연 어떤 강력한 마법이 적혀 있을지 완다는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왓이프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 인피니티 스톤입니다. 물론 TVA라는 장소에서는 무용지물이긴 하지만 장소에 따라 국한된 것일 뿐이지 스톤이 가진 무한한 능력은 현존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트론을 통해 훨씬 묘사가 강화되었는데요. 행성을 파괴하는 것은 거의 기본기 정도로 묘사되었으며 일격의 은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멀티버스를 인지하는 경지까지 올라섰습니다. 건틀렛을 이용해 출력을 조절했던 타노스와 막대한 중상을 입었던 헐크와 아이언맨과는 달리 기계이기 때문에 출력에 한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스트레인지와 와처를 제외한다면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스톤이 가진 권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역시 솔로 작품이 있는 히어로들은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종류가 등장한 화살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 피임 화살입니다. 헐크를 비롯해 그 무엇이든 확대 축소 가능한 피임 입자와 백발백중 호크아이의 화살이 만나면서 이 화살 완성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피임 권총으로 그 위력은 확인된 바가 있었죠. 만일 엔드게임 때 이 화살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빌워를 기점으로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앤트맨과 싸운 친분을 통해 입자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토니의 장례식에 참가한 행크 핌의 모습을 통해 스타크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즈 4 가장 강력한 무기와 아이템들이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다크홀드와 텐 링즈를 비롯해 다시 한번 위력을 입증한 피 마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무기와 장비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토르4에서 스톤 브레이커의 위력도 여전하겠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